제임스 오셔너시, 데이터가 밝혀낸 투자의 진실.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투자 전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천재적인 직관이나 내부 정보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100년 가까운 주식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의 신화와 진실을 가려냈습니다. 제임스 오셔너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혁명의 시작. 1980년대 중반 젊은 투자 분석가 제임스 오셔너시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월스트리트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실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명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철학을 설파했지만 정작 그들 중 상당수는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오셔너시는 자문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스타 펀드 매니저의 시대였습니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로 경이로운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워런 버핏은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셔너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성공이 진정한 투자 원칙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으로 투자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2장 데이터의 바다로. 오셔너시의 여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그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6년부터의 주식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 기업의 재무제표, 주가 변동, 배당 기록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신봉되던 모든 투자 전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저 PER 주식이 정말 높은 수익을 낼까? 높은 배당 수익률이 좋은 투자 신호일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항상 나을까? 모멘텀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그는 각 전략을 과거 데이터에 적용하여 백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결과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닌 진짜 원칙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충격적인 발견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통념들이 데이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가치주 투자의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낮은 PER, 낮은 PBR,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주를 압도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셔너시는 가치 함정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주식들은 싸게 보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가치 투자는 저평가와 함께 견고한 비즈니스 펀더멘털을 가진 주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멘텀 전략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좋은 성과를 보인 주식들이 향후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 시장 가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견이었습니다. 만약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과거 가격 움직임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모멘텀은 존재했고 이용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발견은 역발상 투자의 힘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주식들, 즉 52주 최저점 근처에 있고 모두가 팔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들은 놀라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떨어지는 주식을 사서는 안 되고 재무 건전성과 같은 질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4장 What Works on Wall Street의 탄생. 1996년 오셔너시는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What Works on Wall Street, 월스트리트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는가? 이 책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하는 몇 가지 전략은 일관되게 시장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했습니다. 1926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만약 매년 가장 낮은 PER을 가진 상위 50개 대형주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14.07%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연평균 11.03%였습니다. 겨우 3%포인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 70년 동안 이 차이는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책은 즉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침내 명확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문가의 의견이나 직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쇼너시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박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일관되게 작동한 전략과 임의로 선택한 전략 중 어느 것에 돈을 걸겠습니까? 나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5장 혁명의 확산. 책의 성공 이후 오쇼너시는 단순히 이론가로 남지 않았습니다. 1996년 그는 오쇼너시 에셋 매니지먼트, 즉 OSAM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연구를 실제 투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백테스트에서 잘 작동하는 전략이 실시간 시장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까요? 거래 비용은? 시장 충격은? 세금은? 현실 세계에는 백테스트에서 고려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OSAM은 체계적 투자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규칙에 따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펀더멘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할 주식을 선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할 때 OSAM의 가치 중심 전략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낡고 전통적인 기업들이 가득했고 시장은 여전히 기술주를 선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일부는 돈을 빼갔습니다. 하지만 오쇼너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믿으세요. 단기적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칙은 작동합니다. 그의 인내는 보상받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자 OSAM의 전략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견고한 기업들이 강력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6장 진화하는 철학. 오쇼너시는 단순히 과거의 승자 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전략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2000년대 후반 그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단일 팩터 전략보다 다중 팩터 전략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와 모멘텀을 결합하면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나은 위험 조정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치와 모멘텀은 서로 다른 시장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가치는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 효과적이고 모멘텀은 트렌드가 형성될 때 효과적입니다. 이 둘을 결합하면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시장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저평가가 핵심이었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싼 주식이 아니라 좋은 사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높은 ROE, 안정적인 수익 성장, 낮은 부채 비율 같은 질적 지표들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워런 버핏의 진화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버핏도 초기에는 순수한 가치 투자자였지만 찰리 멍거의 영향으로 훌륭한 사업을 합리적인 가격에라는 철학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쇼너시는 데이터를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장 2008년 금융위기의 시험대. 2008년은 모든 투자 전략에 대한 극한의 시험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고 주식 시장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파산했습니다. OSAM도 고통받았습니다. 어떤 전략도 이런 시스템적 위기에서 안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도 급격하게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쇼너시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하는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은 견고한 재무 구조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매수 기회 중 하나입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2009년 초부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OSAM의 포트폴리오는 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보유한 주식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었고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의 경험은 오쇼너시의 철학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시장 타이밍은 불가능하지만 견고한 원칙을 따르고 감정을 통제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8장 행동경제학의 발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쇼너시는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행동경제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데이터 연구가 왜 효과가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시장 비효율성의 근원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었습니다. 가치 투자가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최근의 나쁜 뉴스에 과잉 반응하여 좋은 기업을 과도하게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용성 휴리스틱과 손실 회피 편향의 결과였습니다. 모멘텀 전략이 작동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에 과소 반응하고 트렌드가 형성된 후에도 앵커링 편향 때문에 과거 가격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오쇼너시는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투자자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팟캐스트 인퍼넛 루푸스를 진행하며 투자 심리학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감정, 편향, 충동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체계적인 전략은 이런 인간의 약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9장 디지털 시대의 적응. 2010년대 중반 투자 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했고 ETF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머신러닝과 AI가 투자 전략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쇼너시는 이런 변화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2016년 OSAM은 캔버스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팩터 기반 투자 전략을 설계하고 백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캔버스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투자는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형 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교한 분석 도구를 이제 모든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그의 접근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AI와 머신러닝의 잠재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과적합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과거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로는 단순한 것이 더 강력합니다. 그는 오컴의 면도날 원칙을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동등하게 설명력이 있다면 더 단순한 설명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0장 전환점과 새로운 시작. 2021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랭클린 템펄턴이 OSAM을 인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쇼너시의 접근법이 주류 금융계에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오쇼너시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오쇼너시 벤처즈를 설립하여 핀테크와 투자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투자 전략을 넘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재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팟캐스트 인퍼넛 루푸스는 점점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과학자,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 제임스 오쇼너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데이터와 증거의 힘입니다.
그는 주관적인 의견과 직관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를 선택했고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원칙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강력한 원칙은 우리를 지켜주는 닻이 됩니다. 셋째, 겸손과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오쇼너시는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배우고 진화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넷째, 장기적 사고입니다. 그의 모든 전략은 단기적 변동성을 견디고 장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감정 관리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쇼너시가 개척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팩터 투자, 스마트 베타, ETF의 폭발적 성장은 모두 그와 같은 선구자들의 연구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유산은 구체적인 전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증거를 추구하고 원칙을 따르며 감정을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말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쇼너시가 보여준 것처럼 견고한 원칙과 증거 기반 접근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투자 여정에서 오쇼너시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행을 쫓지 말고 원칙을 따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를 신뢰하세요. 단기 변동성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 목표를 추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배우세요. 오쇼너시가 70대에도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학생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며 지혜를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제임스 오쇼너시는 그 여정에서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